김해 썰전! 네, 오늘부터 김해 썰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핫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좀 하고 이런저런 잡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오신 우리 이원님도 소개를 해주시면. 김해시의회에서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아주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좌충우돌 하는 이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집에서 게임하다 나온 여차하면 이민 간다 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추석 끝나고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명절 후유증도 있고 막 그렇답니다. 이번 추석 우리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간만에 여유가 있어서 만날 사람도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를 한 15일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일. 예. 그렇죠. 다 외국에는 막 그 휴가가 막 한 달 뭐까지도 예. 되지 않습니까? 이민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얼마 전까지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요. 한 오. 100일 정도 배낭여행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추석 기간에 요새 백수거든요.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에서 일자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추석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살 좀 찌우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참 좋겠는데요. 이게 일거양득. 취직하고. 소식을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명절이 길어지면 예. 추석 명절 직후에 변호사들이요 이혼 소송이 급증을 한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길어지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15일만 되면 이혼이 너무 많들죠. 네네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계로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6년 하루에 평균 298건의 이혼 신청이 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설날 추석 전후에는 하루 평균 577건이래요. 그러니까 2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절 뒤에는 이렇게 이혼 신청수가 이렇게 많아진답니다. 그때는 명절이 3, 4일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엔 명절이 열흘이었으니까 어허. 얼마나 될까? 지금 막 이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이네. 네, 그래서 이게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만 이게 사회 문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의원님은 이 명절 때 전 좀 붙이십니까? 네, 전도 붙이고 집안일을 많이 거드는 편. 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동구에 있던 어떤 어머니가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강동맘이라고 해서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제사상만 2번, 요리 3일 내내, 설거지 하루 종일, 손님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싫은 시댁 연중 행사들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추석 명절을 지내고서 집에 와서는 이틀 내내 후유증으로 알아 누웠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허리에 문제까지 와서 허리에 좀 치료받고 이럴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댓글을 막 붙였더라고요. 엄마들이. 예. 나도. 이게 참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는 참 해피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노동이 되고 있잖아요. 아프고 이런 후유증이 심해지면 이게 참 우리가 뭔가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명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부가 명절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네, 세우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명절에 저도 이렇게 길어지게 되니까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스톱도 하루 이틀이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절을 좀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 것으로 좀 안내도 좀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불쌍해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데 익숙하다가 잠시 쉬니까 노는 법. 노는 법을 잃어버린 놀지를 거죠.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4차 산업혁명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우리의 그 여가 시간은 자꾸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참 생산적으로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국민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김해 썰전을 진행하면서 참 기대하는 바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오직 김해 시민들께서
썰전을 재밌게 듣고 그 썰전으로 다시 썰을 푸는 그래서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사실 팟캐스트 자주 듣거든요. 네네. 근데 뉴스공장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뉴스공장은 전국 단위로 다루잖아요. 막 네네. 또 때때로는 세계 단위로 다루는데 여기 이제 김해 단위로 되게 우리 동네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내 친구 이름도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광고 같은 것도 김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해주면 좋을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죠. 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벌써 이렇게 지적을 많이. 제대로 배우시네. 아,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 되죠. 네. 네, 네. 가리키는 거, 가르치는 거.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해 안에 이러저런 얘기들을 좀 같이 썰을 풀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시민들이 세금을 꽤나 내죠. 내는데 얼마나 있죠? 1년에 김해시의 전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아이고 많다. 대단히 와, 커졌습니다. 그렇죠? 네. 큰 규모의 그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한 두세 번째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네. 창원 창원 다음에 빼면.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고 네. 한데 그게 우리 김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국비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김해시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야 우리 동네 뭐 만들자, 우리 동네 뭐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김해가 외형만 대충 문의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예, 대단히 쪽팔리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3.2%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주민 참여 의견을 많이 듣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해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속하여 속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 그러면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이렇게 뭐 해서 건의하든지 거기에서 뭐 하든지 다 모아가지고 네네. 시로 넘겨주면 네네. 시에서 하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래서 네. 이게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참 이럴 때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주민의 민주적인 적극적인 이 참여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대체로 경남, 부산, 경북, 대구인데 아,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네. 김해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한 10% 이내의 소위 주민 참여 후진 지역이 아닌가. 예, 아, 그것이 참. 신문 기사에 다 나고 지적을 받아서 정말 쪽팔리는 예, 그러네요. 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소식. 예, 김해 신공항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김해 지역 시민대책위원회가 김해 시청 정중앙에 네.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게 되었거든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예, 더 나중에 우리가 좀 2부에서 과학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예, 생각을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강좌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행사가 있을 건데요. 10월 19일 장유 농협 강남 무게리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앞에 예, 재래시장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네네네. 예, 10월 19일 저녁 7시 전국에서 유명한 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신형식 부경대 교수를 모셔서 네.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요. 네네. 일주일 건너뛰어서
10월 26일 네.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강재규 교수님을 모시고 국민주권과 지방자치라는 네.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됩니다. 4주간 예, 있는 예. 거네요. 그래서 11월 2일 최태욱 한국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와서 국민주권 실현의 정치체제, 예, 우리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이분 대단히 유명합니다. 네. 예, 강의를 하고요. 또 그리고 한 주 후인 11월 9일 날에는 황한식 교수라고 네. 예, 부산대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현역 교수였는데 이제는 명예교수인데 지방 분권 개혁과 시민 주체 육성의 과제 말이 거창한데요. 네네. 어떤 지방 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겠다 이런 내용을 실제 활동도 많이 하면서 해왔던 분인데요. 이 강좌를 4개 연속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실 학습도 해야 하고 이번에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참여 민주주의의 성숙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 앞에 그 김해시의 주민자치 수준이 가장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어떤 그 훈련이랄까 학습이랄까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좋은 시민 참여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죠? 그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아유, 좋네요. 김해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이요? 예, 유명합니다. 전혀 몰랐네요. 예, 이 낙동강가 그리고 그 생인면 나밭고개 등등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정말 억울하게 재판도 없이 그 당시 군인들의 이 총에 희생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억울한 희생을 얼마 전에 진실을 많이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를 몇 년 전부터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합니다. 10월 19일. 우리 그 강의하는 날 첫날 같은 날이네요. 네네. 예, 그것은 저녁 7시고 네. 이것은 2시 30분입니다. 낮에 2시 30분 6.25 희생자 위령제. 장소는 김해문화원 희생자 위령제가 있습니다. 네. 오시면 가족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위령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니 낮 시간이지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낮이군요. 예. 이제 2부 순서인데요. 이제는 김해공항 확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니까는 지난 12일인데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김해 신공항 입지에 대해서 재검토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변할 때는 5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다만 이제 소음 대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신공항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요즘. 그렇죠. 요즘엔 뭐 거의 김해시의 화제입니다. 어딜 가나 현수막이 붙어있고. 네.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장유 유라 지역에 있는데 그 출근길에 비행기가 간혹 보였습니다. 예, 최근 장유 쪽으로 비행기를 많이 돌린다.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해 이제 우리 김해시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민원들이 이 장유 유라 지역에서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제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부원동, 불암동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막 소음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 중에 한 대는 장유로 돌려. 소음을 분산시키는 얘기군요. 그래서 장유에서 소리가 막. 그래서 이제 장유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또 이제
그 공군에서는 참작하겠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비행기를 저 3개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3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봉이냐? 라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지역 갈등, 우리 안에서 그럼요. 지역 갈등까지 일어날 것 폭탄 같아요. 네,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주민들이 골고루 비행기 소음 맛을 봐야 반대를 할 때도 일치단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희망 섞인 네, 짐작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의원님 모시고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 김해, 원래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양이냐 가덕도냐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됐으며 네. 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들으려고 네. 우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최근 9월 29일 김해시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제가 시정 질의하는 자리에서 네네. 이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서 한 10분간 그 시정 질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 시정 질의를 듣던 모 의원 한 사람이 네. 소속 물론 자유한국당이죠. 네, 소속 자유한국당 한 사람이 그 앞으로 막 단상에까지 뛰쳐나오고 와. 예, 오. 했던 그리고 또 뒤에서 그냥 막 고함을 엄청나게 질러댔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네. 생생히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를 뭐 대체로는 좀 언론 보도나 이런 거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2002년이거든요. 2002년. 네.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 산에 추락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예, 엄청난 기억납니다. 아, 사람들이 예, 있었고 예. 그게 이제 김해 그 또떼산이라고 불암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 김해 공항이 공항으로서 위치가 좋지 못하다. 예. 그 당시 사실 우리 그 전까지는 이제 국내선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 조금 이제 중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미국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려다가 중국 기관에 바뀌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김해공항은. 그래서 김해공항을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네. 아. 좀 큰 공항을 하나 새로 짓자.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구 사람들은 밀양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시끄러우니까. 그 이제 밀양 지으면 시끄럽지는 않고 대구 입장에서는 가깝고. 시끄럽지는 않고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사는 분들이 네. 그 해외 여행을 할 때 네. 인천까지는 너무 머니까 네. 저도 이제 해외 여행 몇 번 갈 때 보니까 네. 대구의 분들이 신대구 고속도로인가요? 그거 타고서 아,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예, 김해공항까지. 금방 오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 타고서 오시니까 아마 대구 분들은 예. 시간상 예. 뭐 이런 거 보면 밀양이 더 가까우니까. 근데 저는 대구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자기네들은 시끄럽지 않으니까 밀양이면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밀양공항 하자 그러는데 밀양공항을 만들면 밀양에 그런 그 대규모 국제공항을 만들면 산을 27개를 깎아야 돼요. 아이고. 와. 그 27개를 깎되 정상에서 100m씩 깎고 이럽니다. 그 내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던데 난장판을 그 만드네요. 중에 27개 산 중에서 네. 19개가 김해산입니다. 허허. 예, 그러니까 밀양을 이렇게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게 산이라는 게 항상 지역이 예, 서로 그러다 얽혀 보니까 있으니까. 네. 김해 지역 산의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밀양 지역 산이 더 작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모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산들이 전부 다 저 꼭대기에서 50m씩 깎고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그 산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참.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니까 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대. 음. 우리 김해 그 당시 김해 의회도 반대하고 다 네,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가 가덕도로 예, 그때 그래서 부산과 아니죠? 김해는 가덕도 안. 지금 인천 영종도가 원래 섬이죠. 네네, 지금도 섬. 맞습니다. 영종도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종도 공항입니다. 음. 영종도라는 섬을 전체로 다 깎아서 공항으로 만들고 그 공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문공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선, 화물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다 돌고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형태로 우리는 부산 쪽은 가덕도에서 모든 국제공항으로 네, 네. 관문공항을 만들고 김해공항은 막 국제선 몇 개만 좀 띄우고 또 공군 비행장이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해오던 고정도로 하자. 요게 이쪽 그 부산과 김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지역 대결이 된 겁니다. 예, 지역 대결이 됐는데 대구 사람들이 또 대구도 뭐 표 있다, 네, 네. 부산도 표 있다 서로 막 싸우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결론을 못 지우고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관문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자고 시작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고 그것을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이명박 정부 때문에 예, 한 7년 정도 흘러서. 결정을 네. 못 하고 그냥 뭐 이리저리 연구만 하고 감론을박하다가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받아서 한참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좀 사용을 많이 했죠. 표를 얻으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서는 이쪽 해주겠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 가서는 이쪽에 해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선거 때마다 대구에 가서는 밀양에 할 듯이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에 할 듯이 표 좀 주세요. 이쪽 저쪽 표 다 받고 뒤에 가서는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기록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김해공항을 제외했더라고요. 예. 그 평가를 할 때 김해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김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위치상도 그렇고 국제공항의 관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2009년에 35개 지역을 평가할 때는 김해공항을 뺐더라고요. 빼서 이제 결정 단계에 밀양하고 가덕도가 났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걸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을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35개 지역을 다시 하는데 거기다 김해 지역을 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네. 굉장히 정치적인.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밀양 공항이라는 게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네네, 그러네요. 공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있은 게 TK 정권 아닙니까? 대구 경북을 우선시하는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밀양을 무시 못하는 밀양을 거죠. 무시 못해서 계속 그 밀양안을 갖고 있고 그 정말로 이 가덕도 쪽을 하려 그러니까 대구 쪽에서 너무 반발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결국은 김해 공항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고 결정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 결정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사실은 것이고. 결정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김해 공항이라는 것은 그렇죠. 원래 그냥 원래 김해 있던 공항이 거니까. 안 되어서 다른 네. 공항을 예, 하자는 거 모색을 아니에요. 한 건데 김해 공항을 하자는 것은 결정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역겨운 게요. 그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명의 그 뭐 도지사 시장들을 네네, 모아놓고 네. 야 이게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할 거야. 근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됩니까? 그랬었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무조건 따르기. 그러면 그래놓고.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시는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개 시도지사가 합의했다라고 예. 하는 것도 사실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안을 내놔놓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은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예, 5명 불러서 너희놈들 전부 무조건 따르는 거야. 도장 찍어. 해놓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발표가 김해 신공 그쵸. 나온 겁니다. 그럼 따르라고 해놨으면 그래도 정말 그 적당한 예. 그리고 적절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깡패들이 좀 그래서 그렇죠. 깡패 같죠. 안 밝히고 소포. 예. 안 밝히고 있다가 예. 무조건 따를 거야. 할지 안 할지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손가락 잘라. 해놓고는 예. 딱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었던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뭐 캐비넷에서 문건도 그렇고 지금 털어지고 있는 예.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정책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죠. 그 2016년 그 당시에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냐. 예. 그 몇 달 후에 태블릿 사건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예, 그 당시 전혀 비정상적인 정부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예, 막, 예. 고성이 터져 나오고 사람이 튀어나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모 의원입니다. 한번 자유한국당 나오시면 그 좋겠네요.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중요한 것은 우리 김해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국회의원이 김해 신공항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네.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 네네. 왜냐하면은 김해 공항을 국제공항 규모로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 3.8km 활주로가 아니라 4.5km 활주로까지 만들어야 된대요.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 화물기가 뜨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해 사람은 못 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음 때문에. 그래서 김해 사람들이 완전히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김해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공항을 규모를 좀 줄여서 만드는 이 만도 못한 옛날 공항과 비슷한 이 능력 부족의 공항이 되어서 관문공항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동남권에 예. 관문공항이 되려면 예. 뭐 그- 24시간 예, 24시간 화물기와 그 여객기나, 기계기가 그렇죠. 마음껏 들어와야 이게 산업의 발전에 그렇죠. 도움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가 몇 개 고치고 이래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디어 김해 지역 두 국회의원 김경수, 민홍철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기 시작. 그렇죠. 이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예. 민홍철 의원하고 뭐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이 현재로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뿐이다 하고 네, 이야기했어요. 네. 이 말은 조금 새겨 들어갈 필요가 네, 네.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결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또 그래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근데- 이렇게 자료나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김해공항으로 결정한 것은 그 결정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전제가 잘못되었다. 네, 전제가 잘못돼. 예.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전제가 잘못되면 원천 무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재고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소리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김해 지역, 특별히 이제 유라 지역, 장유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처음에 갑자기 파란색 현수막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그 제가 그런 거죠. 네. 그 파란색 현수막이 소음대책 소음대책. 없는 반대.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서는 빨간 현수막이 쫙쫙쫙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이 총대도 좀 매셔야 될 거 그거 아닌가. 맞다 그러면 제가 깔땡인데 날짜는 8월 말에 네네. 주민들이 그랬어요. 통장단들이 나서서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라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그, 그쵸, 그 의원, 시기에 예, 그쵸. 그 시기에 그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민주당 소속의 의원 중에 김명희, 박민정 의원이 있어요. 이 두 분 다 사시는 곳이 김해 내외동인데 내외동에다가 몇 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9월 중순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시기에 저도 같이 거셨죠. 예, 네네. 제가 속하고 있는 장유, 삼동, 실산 서우동, 네. 해운동 쪽에 쫙 그냥 길가에 보기 좋은 곳에 파란색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이 주민 반대 대책위원회가 상당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당신들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라. 그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냐 찬성이냐. 주민들을 대변해야 되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밝혀라. 네네. 이랬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결정을 했어요. 야 잘못하면 우리 앞으로 다 떨어지겠다.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뜻을 따르자. 받드는 그 행동을 하자 해서 현수막을 일제히 쫙 그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가 결정한 건데 예, 예. 왜 자유한국당에서 다 반대를 하지?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먼저 사과해라. 먼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주민을 무시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지금은 우리는 이게 이랬습니다고 네. 이야기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네. 하는데 뭐 저분들은 좀 그런 거를 생략하기 사실 좋아하는 것 뭐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낙선 운동이 합법적이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 이럴 때는 누가 그때 이 지역에서도 찬성했는지를 정확히 밝혀서 네. 다음번 우리 지자체 선거할 때는 우리
반영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주민들이 잘 네.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뭐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을 반대합니다. 네네. 저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정은 어쨌든 간에 뭐 사과를 하고 뭐 안 하고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일치단계라는 모습을 보이면 잘 됐다고 또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자한당의 뭐 중앙에서 또 뭐 찬성해라 그러면 또 확 찬성으로 도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회의하는 자리,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회의하는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고 저도 가고 갔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주민대책위원장 유경화 씨입니다. 네네. 유경화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중앙당에서 혹시 뭐 다른 예, 의견을 예.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걱정 마십시오. 주민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받아야 되는데. 예. 녹음해 주셨나요? 녹음도 못하고 종이에 쓰지도 못했어요. 그냥 모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아까 제가 소식 하나 이야기했던 것은 드디어 네. 내일 월요일이 되면 그 김해시청 한가운데다가 네. 천막을 칩니다. 예, 김해 김해공항 확장 반대 확장 대책위. 반대 네. 대책위원회에서 천막을 치기로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김해시의회가 그래도 일은 좀 했습니다. 공항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9명의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들어가 네, 있고 네. 위원장이 김형수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인데 네. 오랫동안 공항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이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9명의 위원회가 이제 저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시 의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산시와 어떻게 관계를 부산시의 정치권과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가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구 쪽은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대구가 말씀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공항이 좁고 불편하니까 좀 늘리고 싶은 마음에 그 밀양에 공항 지으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경산 쪽 그 공항을 옮기는 계획이 서 있고 예산까지 편성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왜 그게 빨리 진행 안 되느냐 뭐 예, 이렇게 그렇죠. 진의를 그게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대구 시민들이 200만이죠. 네, 네.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산 힘의 이 경남 동부권 이 권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관문공항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많은 난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봤더니 이제 대구시에서 자기들 그런 공항 자기들이 만들 공항들을 얘기하면서 발표했는데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 용역을 대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권역이 3배 정도 확대되고 따라서 커피 타임이죠. 그러니까 야간에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대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가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대구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아, 굉장히 아주 똑똑하네요. 감사하죠. 예, 우리가 할 거를 자기네들이 다 해주셨네요. 발표를 했는데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이 주거 소음 때문에 이제 제한을 하는 게 이제 커피 타임인데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뜨고 내리는 횟수가 보통 한 15만 2천 회 정도를 뜬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근 29만 9천이니까 거의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연간이죠. 그렇죠, 연간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뜨면은 와 이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살 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1분에 한 대씩 막 뭐 그렇게 뜨는 거죠. 되더라고요.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되면 정말 못 삽니다. 김포공항 근처가 이제 화곡동 이런 동네가 있어요. 네. 정말 재밌는 거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김포에 내려서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화곡동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발전이 거기는 없단 말이죠.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거기다 뭐 개발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김해 유라 지역이 핫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 안에서도 김해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예. 경남의 늘어나죠. 다른 것,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오고, 더군다나 이 장유와 이 유라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거든요. 그러면 당장 여기 비행기 뜨고 막 이러면
제가 보기엔 여기 살고 계시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거를 용인할 수가 있던 없는 사람도 거죠. 나가게 되고 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냥 당연히 그러고는 땅,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집과 땅 가치는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살기 좋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소음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김해 지역 전체에 아주 총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그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김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주민자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봐야집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김해의 운명을 좌우한다. 아, 그렇죠. 그 생각. 네,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부 시간입니다. 3부 시간에는 생생한 김해 지역 현대사 이야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천 선생님 모셨는데요. 경전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천입니다. 저는 그 시민들이 그 경전철 반대 운동을 전개할 때 네네. 수장을 맡았던 아, 그렇군요. 네. 생생한 역사에 살아있는 기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민님이 우리 경전철 좀 타봤습니까? 아, 네, 저 경전철 부산 갈 때 많이 쓰죠. 아,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편하게 잘 탔어요. 부산까지 빨리 가고 네, 안에도 시설도 쾌적하게 잘 돼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통카드나 이런 거는 다 되는 거죠. 네, 환승도 되고. 네. 저는 경전철을 처음에 그 무료 운영할 때밖에 안 타봐서 그리고 나서는 몇 년 동안 안 타다가 갑자기 탈락을 했는데 무슨 동그란 거를 주더라고요. 아. 김해에만 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못 쓰고 우리 지역에서만 딱 쓸 수 그렇죠. 있게 되죠. 동전같이 생기는데 김해 경전철 안에서만 사용돼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서 제가 기념품으로 하나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 고천 선생님께서 좀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경전철 근대 운동을 전개하게 된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사실은 그 부산시 그 지하철이 네. 3호선이죠. 그 수영서 원래 대사리까지 이렇게 시설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 이제 대사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 좀 평강에 그 기차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강에 기차를 두면서 사실 김해 쪽으로 올 수 있게끔 설계까지 대가 있었거든요. 대가 있었고 경전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그 3호선 자체가 아예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경전철을 타게 되면은 그 일반 서민들이 교통 요금이 버스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좀 멀리 저 부산 남포동이라든지 음. 이렇게 갈 사람들은 김에서 버스를 한 번만 타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데 네네. 이 경전철을 이용하면은 다시 사상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고 이런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걸리고 그래서 이제는 경전철은 김해 시민들이 그 서민들이 교통요금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또 도시철도 3호선이 김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한 그렇군요. 겁니다. 김해 경전철이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지어질 때가 한 1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김해 지역의 모든 정치사와 다 연결돼서 가는 것 같은 지금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기간 동안 이 경전철이 굉장히 정치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제 경전철이라는 가벼울 경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하철보다 좀 작고 가벼운 열차다 이런 뜻일 뿐인데 이 경전철을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1992년에 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고 내려온 김영일 씨가 딱 내려와 보니까 공천을 못 받은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학봉 씨입니다. 예. 이학봉 국회의원이 딱 버티고 무소속으로 붙자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그 같은 여당 소속의 무소속 후보가 여당 공천 후보를 이기는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주민들의 호소력이 있는 정책 제안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게 그게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러분
이 경전철을 타면 비용도 작게 들고 김해에서 부산까지 아주 편리하게 똑같은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해 사람한테는 경전철이 좋으니까 이걸 내가 공약을 내세웁니다.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책화하려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그때 이후부터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야당 후보가 또 이 지하철을 연장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네, 그때가 3호선이 이렇게 그렇죠. 온다는 거죠. 3호선이 부산 지하철 예. 3호선이 수영에서 지금 현재 대저까지 대저까지. 네. 가까이 와 있기 그게 때문에 이제 김해 계속 쪽으로 김해까지. 연장을 하겠다. 근데 원래 그게 창원까지 이렇게 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 그때는 처음에 아니고. 계획은 김해까지. 김해까지. 네. 예, 김해까지 올 수 있는 것을 그럼 연결을 해서 이 지하철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김해 훨씬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다고 야당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결국은 정책 대결로 굉장히 정치적 성격으로 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물론 그래가 이제 2002년도에 다시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갖고 네. 이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음.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최철국 민주당 시장 후보가 3호선 연장을 주장한 게 그게 뭐 그냥 그 자기 그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요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까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부산시를 벗어나서 경상남도 양산시까지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부산 도시철도가 양산은 가고 김해에 안 오게 되면은 네. 김해가 이제 경전철로 따로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일 뿐 아니고 또 도시가 낙후된다 이런 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3호선 그 연장을 추진했던 거죠. 그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이 뭐 천안까지도 다 지하철 전철화가 다 돼서 서울에서 그렇죠. 예, 천안이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도 예, 뭐 그렇게 지하철 타면 쭉 굉장히 가면,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냥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때 그게 잘 됐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김해 학생들이 창원이나 부산이나 양산이나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다니는 게 참 편해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부터 이게 적폐네요, 적폐.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경전철 반대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장 운동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장유역 있죠. 네네. 그게 그 경전선 지금 장유역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예, 장유역이 지금 현재는 이제 신항으로 가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게 그 부전역으로 해갖고 그 복선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쪽에 만약에 장유역까지만 우리가 3호선을 연장시키면 그렇죠. 바로 폭철을 이용해서 마산, 그렇죠. 진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우리는 이제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했었고 이 도시철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중전철이 있어, 무거울 중자, 중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이제 중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부산시에도 보면은, 현재는 가운데 중자. 예. 그게 그 도시철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경전철과 중전철은 지금 현재 궤도 자체가 바꾸게 되면은 사실 이용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중전철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사용할 수 네네. 그래 하여튼 그런 것들 참 안타깝죠. 네. 지금 사실은 만약에 3호선이 연장됐더라면 김해시민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얼마나 부산까지- 편하고 그다음에 뭐 서민들의 그 교통도 그렇죠. 전략되겠습니까? 경전철은 이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립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사상에서 김해 상계동까지 그 안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고립된 경전철이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장유, 마산, 창원 쪽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경전철을 계산을 해서 타당성을 낸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20만 명이 탄다는 거예요. 그 당시 김해 인구가 40만 명인데 반을 타야 돼요. 예, 그것도 이게 전철이 계획이 김해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삼계동에서 부산까지인데 그 정도면 그 김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생각하면 저때 우리가 예언을 했습니다. 한 3만 명밖에 안 탈 것이다. 5만 명 이상도 절대로 안 넘어간다고 했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타는 걸로 계산을 해서 20만 명 뒤에 가서 그 감사원 감사 때문에 17만 명으로 내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7만 명이 타는 거를 예정을 해서 17만 명이 못 탈 때 3만 명밖에 못 탄다? 그러면 그 격차가 되는 14만 명의 차표 값을 전부 김해시가 물어내는 걸로 김해시의 세금으로 부산시의 세금으로 물어내는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그 경전철에 다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한 거죠.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신중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이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한 거 보니까 사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보니까 억지로 만든 예. 거죠. 어떻게든 그 경전철이라는 걸 김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계속 당선돼서 계속 밀고 나가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계산도 계속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서양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럽이나 그 카나다나 미국에서도 경전철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서 지금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저희가 좀 제가 이제 외지에서 와서 그래도 뭐 한 1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김해에 가면 사실 거기 연지공원하고 그 옆에 해반천하고 거기가 참 좋은데 네. 거기에 그냥 경전철이 서버려서 완전히 도시 미관을 다 깨트려 버린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상징적인 좋은 자리를 네. 상징적인 애물단지가 쌓여 사실은 이제 그 온천에 갈 수 있는 구지봉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 대성동 고궁의 애꾸지 대성동 고궁군이 있죠. 그런 걸 다 예, 그걸 다 막아버려서 예. 이쪽에서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 한 10여 년 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잘 됐었으면 뭐 우리가 4대강도 마찬가지고 뭐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 되어버리면은 그거를 뭐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그 어떤 의견들도 잘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뭔가 결정을 해놓으면 그거를 뒤바꾸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결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기 때문에 결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더 어떤 상황들이 되면 좀 이게 유연해져야 되는데 이게 참 공무원들 욕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참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을 만약에 번복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책임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정하기를 어려워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실제로 앞에 사람이 책임질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죠. 지금 신고리 옳고 이정 30% 선에서 네네. 공정이 지난 선에서 중단시켰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30%만 가면 그냥 막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해라. 갑시다 그냥 하는 게 해라. 보통인데 들어간 비용이 많이 이거를 들었으니까. 예, 막아놓고 그걸 변동을 시키면 앞에 한 사람이 그럼 책임을 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되게 그러니까 그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92년에 시작해서 2006년에 착공을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게 몇 년입니까, 그렇죠? 14년이죠, 14년. 근데 착공한 다음에 개통할 때도 이게 11년까지니까 한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김해 부산 간의 그 교통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예, 저도 뭐 그때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구포역에 한번 나가려 그러면 어떨 때는 한 2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최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김해 시민들은 하여튼 경전철 놓게 되면은 뭐든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김해 시민들은 경전철과 중전철, 중전철의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왜 홍보가 안 됐으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그 반대측에서는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죠. 왜? 물론 홍보를 그만큼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들이 하는
그 운동이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미흡했죠. 따르지 못했으니까 어느 나라는 홍보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김해시에서도 주민 뭐 청취 의견 청취 의견 정치 설명회 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요. 대단히 일방적으로 흘러갔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주장은 뭐냐면 차라리 지금 중단시키 놨고 하지 말고 나중에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부산 지하철을 연장시키고 차라리 지금 현재 부원동점에서 지금 저 공항 앞쪽을 내갖고 바로 사상으로 다리를 하나 도로를 더 뚫으라. 그게 차피 앞으로 있어야 되고 그게 좋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한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먼저 해버렸더라면은 경진철 안 하고 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견전철을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떠드는 사람들은 정말 애물단지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걸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정치적인 그 계산으로 조금 밀고 나가고 그 당시에는 이 김해 지역이 야당이 약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2004년도쯤 되면 이제 그 분수령이 되거든요. 백명철을 건설을 주장하는 뭐 송원복, 네네. 김영일, 당시 시장과 국회의원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경전철 조기 착공도 원을 냈습니다. 선명운동을 해갖고 낼 때 그때 보면은 참 웃기도 않은 게 읍면 동장들 동원해갖고 그냥 서명운동하고 통장들 놓아줘갖고 서명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정당이 자기들 읍면동 하부 조직원들 교육시키고 단위선 경전철 해야 된다는 단위선을 교육시키고 이런 그 행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측에서는 그런 뭐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하죠. 그거다 그 당시에 또 현대산업 컨소시엄에서 대부 많은 돈을 지원해갖고 그 당시 김종관 전 시장이 그 당시 그 경전 조기 착공을 위한 그 대책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이제 돈을 지원해줘갖고 현수막을 온 시내다 막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수백 개를 김해 시내에 걸 수 있을 만큼 수십만 원의 돈을 지원했습니다. 도배를 했거든요. 건설사가요. 건설사 뭐 건설사야 돈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참 웃긴 그 다음에 정당이 나서서 자기들 당시 뭐 수구 보수 세력들이 요즘에 우리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그 국정교과서 예. 찬성하는 할 때 보면 뭐 거기 보면 이완용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힌 게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정부는 민주당 정부인데 김해에서는 신한국당 후예가 이제 한나라당이 그렇게 막 설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이 바뀐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차관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뭐 기조실장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슨 서로 간에 보직 교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또 뭐 사법부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바뀌었지만 아직 여전히 그 사법부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 그 판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 5년도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해시장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해시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이광희 의원이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부산 PSB 그 당시는 PSB였습니다. 지금 KNN이지만 네네네. 심해 1시간 동안 50분간 생방송을 했거든요. 생방송 토론을 그 당시 거기서 김종관 시장. 찬성 쪽 위원장 이제 그 다음에 또 주영민이라는 현대산업개발 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그 사람하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이강희 그다음 당시 위원장과 이제
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분간 생방송 토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완전 막 현대산업개발하고 김종관 측하고는 막 죽을 맛이 됐다. 거기서 아주 발칵 뒤집고. 네, 그래갖고 이제 후배들로 시기갖고 저 있고 뭐 전화를 해갖고 공갈로 아이고 참. 협박을요? 협박을 받으셨어요. 전화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보디가드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족하고 한 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고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전철 이야기할 때는 경전철을 추진했던 공직자들 명단,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반대했던 공직자들 명단을 명단. 그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민원들이 이 장유 유라 지역에서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제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부원동, 불암동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막 소음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세대 중에 한 대는 장유로 돌려. 소음을 분산시키는 중이군요. 그래서 장유에서 소리가 막. 그래서 이제 장유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또 이제 그 공군에서는 참작하겠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비행기를 저 3개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봉이냐? 라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지역 갈등, 우리 안에서 그럼요. 지역 갈등까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주민들이 골고루 비행기 소음 맛을 봐야 반대를 할 때도 일치단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희망 섞인 네, 진작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의원님 모시고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 김해, 원래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양이냐 가덕도냐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됐으며 네. 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들으려고 우리 예.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최근 9월 29일 김해시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제가 시정 질의하는 자리에서 네네. 이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서 한 10분간 그 시정 질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 시정 질의를 듣던 모 의원 한 사람이 네. 소속 물론 자유한국당이죠. 네, 소속 자유한국당 한 사람이 그 앞으로 막 단상에까지 뛰쳐나오고 와. 예, 오. 했던 그리고 또 뒤에서 그냥 막 고함을 엄청나게 질러댔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네. 생생히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를 뭐 대체로는 좀 언론 보도나 이런 거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2002년이거든요. 2002년. 네.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 산에 추락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저희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엄청난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아, 예, 있었고 예. 그게 이제 김해 그 또떼산이라고 불암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 김해 공항이 공항으로서 위치가 좋지 못하다. 예. 그 당시 사실 우리 그 전까지는 이제 국내선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 조금 이제 중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미국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려다가 중국 기관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김해공항은. 그래서 김해공항을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네. 아. 좀 큰 공항을 하나 새로 짓자.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구 사람들은 밀양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시끄러우니까. 그 이제 밀양 지으면 시끄럽지는 않고 대구 입장에서는 가깝고. 시끄럽지는 않고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사는 분들이 네. 그 해외 여행을 할 때 네. 인천까지는 너무 머니까 네. 저도 이제 해외 여행 몇 번 갈 때 보니까 네. 대구의 분들이 신대구 고속도로인가요? 그거 타고서 아,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예, 김해공항까지. 금방 오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 타고서 오시니까 아마 대구 분들은 예. 시간상 예. 뭐 이런 거 보면 밀양이 더 가까우니까. 근데 저는 대구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자기네들은 시끄럽지 않으니까 밀양이면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밀양공항 하자 그러는데 밀양공항을 만들면 밀양에 그런 그 대규모 국제공항을 만들면 산을 27개를 깎아야 돼요. 아이고. 와. 그리고 27개를 깎되
정상에서 100m씩 깎고 이럽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던데 난장판을 만드네요. 그 중에 27개 산 중에서 네. 19개가 김해산입니다. 허허. 예, 그러니까 밀양을 이렇게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게 산이라는 게 항상 지역이 서로 그러다 얽혀 보니까 있으니까. 네. 김해 지역 산의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밀양 지역 산이 더 작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모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산들이 전부 다 저 꼭대기에서 50m씩 깎고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그 산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참. 그런 방식으로 이 행사가 있을 건데요. 10월 19일 장유 농협 그 강남 무게리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앞에 예, 있는 재래시장 거죠? 앞에 있는 네네네. 예, 10월 19일 저녁 7시 전국에서 유명한 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신형식 부경대 교수를 모셔서 네.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요. 네네. 일주일 건너뛰어서 10월 26일 네.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강재규 교수님을 모시고 국민주권과 지방자치라는 네.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됩니다. 4주간이 예, 되는 예. 거네요. 그래서 11월 2일 최태욱 한국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와서 국민주권 실현의 정치체제 예. 우리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이분 대단히 유명합니다. 네. 예, 강의를 하고요. 또 그리고 한 주 후인 11월 9일 날에는 황한식 교수라고 네. 예, 부산대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현역 교수였는데 이제는 명예교수인데 지방 분권 개혁과 시민 주체 육성의 과제 말이 거창한데요. 네네. 어떤 지방 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겠다 이런 내용을 실제 활동도 많이 하면서 해왔던 분인데요. 이 강좌를 4개 연속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실 학습도 해야 하고 이번에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참여 민주주의의 성숙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 앞에 그 김해시의 주민자치 수준이 가장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어떤 그 훈련이랄까 학습이랄까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좋은 시민 참여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죠? 그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아유, 좋네요. 김해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이요? 예, 유명합니다. 전혀 몰랐네요. 예, 이 낙동강가 그리고 그 생인면 나밭고개 등등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정말 억울하게 재판도 없이 그 당시 군인들의 이 총에 희생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억울한 희생을 얼마 전에 진실을 많이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를 몇 년 전부터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합니다. 10월 19일. 우리 그 강의하는 날 첫날 같은 날이네요. 네네. 예, 그것은 저녁 7시고 네. 이것은 2시 30분입니다. 낮에 2시 30분 6.25 희생자 위령제. 장소는 김해문화원 희생자 위령제가 있습니다. 네. 오시면 가족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위령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니 낮 시간이지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날씨군요. 예. 이제 2부 순서인데요. 이제는 김해공항 확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니까는 지난 12일인데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김해 신공항 입지에 대해서 재검토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변할 때는 그 5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다만 이제 소음 대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신공항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요즘. 그렇죠. 요즘엔 뭐 거의 김해시의 화제입니다. 어딜 가나 현수막이 붙어있고. 네네.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장유 유라 지역에 있는데 그 출근길에 비행기가 간혹 보였습니다. 예, 최근 장류 쪽으로 비행기를 많이 돌린다. 네네. 그래서 그래요?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해 이제 우리 김해시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국민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김해 썰전을 진행하면서 참 기대하는 바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오직 김해 시민들께서 썰전을 재밌게 듣고 그 썰전으로 다시 썰을 푸는 그래서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사실 팟캐스트 자주 듣거든요. 네네. 근데 뉴스공장 되게 재밌게 듣고 뉴스공장은 전국 단위로 다루잖아요. 막 네네. 또 때때로는 세계 단위로 다루는데 여기 이제 김해 단위로 되게 우리 동네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내 친구 이름도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광고 같은 것도 김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해주면 좋을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죠. 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벌써 이렇게 지적을 제대로 배우시네. 아,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 되죠. 네. 네, 네. 가리키는 거, 가르치는 거. 네.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해 안에 이러저런 얘기들을 좀 같이 썰을 풀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시민들이 세금을 꽤나 내죠. 내는데 얼마나 했죠? 1년에 김해시의 전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아이고 많다. 대단히 와, 커졌습니다. 그렇죠? 네. 큰 규모의 그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경남에서 한 두세 번째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네. 창원 창원 다음에 빼놓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고 네. 한데 거기에 우리 김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국비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김해시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야 우리 동네 뭐 만들자, 우리 동네 뭐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김해가 외형만 대충 무늬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예, 대단히 쪽팔리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3.2%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주민 참여 의견을 많이 듣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해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속하여 예, 속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려 그러면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예, 이렇게 뭐 해서 건의하든지 거기에서 예, 뭐 하든지 다 모아가지고 네네. 시로 넘겨주면 네네. 시에서 하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래서 네. 이게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참 이럴 때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주민의 민주적인 적극적인 이 참여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대체로 경남, 부산, 경북, 대구인데 아,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네. 김해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후진적이라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한 10% 이내의 소위 주민 참여 후진 지역이 아닌가. 예, 아, 그것이 참. 신문 기사에 다 나고 지적을 받아서 정말 쪽팔리는 예, 그러네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소식도 예, 김해 신공항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김해 지역 시민대책위원회가 김해 시청 정중앙에 네.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게 되었거든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예, 더 나중에 우리가 좀 2부에서 종합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예, 생각을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강좌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해 썰전! 네, 오늘부터 김해 썰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핫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좀 하고 이런저런 잡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또 나오신 우리 이원님도 소개를 해주시면. 김해시의회에서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아주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좌충우돌 하는 이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집에서 게임하다 나온 여차하면 이민 간다 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추석 끝나고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명절 후유증도 있고 막 그렇답니다. 이번 추석 우리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간만에 여유가 있어서 만날 사람도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를 한 15일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일. 그렇죠. 다 외국에는 막 그 휴가가 막 한 달 뭐까지도 예. 되지 않습니까? 이민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얼마 전까지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요. 한 오. 100일 정도 배낭여행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추석 기간에 사실 요새 백수거든요.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에서 일자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추석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살 좀 찌우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참 좋겠는데요. 이게 일거양득. 지립하고. 소식을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명절이 길어지면 예. 추석 명절 직후에 변호사들이요 이혼 소송이 급증을 한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길어지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15일만 되면 이혼이 너무 만들어지죠. 네네네. 네,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계로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6년 하루에 평균 298건의 이혼 신청이 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설날 추석 전후에는 하루 평균 577건이래요. 그러니까 2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절 뒤에는 이렇게 이혼 신청수가 이렇게 많아진답니다. 그때는 명절이 3, 4일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엔 명절이 열흘이었으니까 어허. 얼마나 될까? 지금 막 이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이네. 네, 그래서 이게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만 이게 사회 문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의원님은 이 명절 때 전 좀 부치십니까? 네, 전도 붙이고 집안일을 많이 거드는 편. 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동구에 있던 어떤 어머니가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강동맘이라고 해서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제사상만 2번, 요리 3일 내내, 설거지 하루 종일, 손님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싫은 시댁 연중 행사들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추석 명절을 지내고서 집에 와서는 이틀 내내 후유증으로 알아 누웠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허리에 문제까지 와서 허리에 좀 치료받고 이럴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댓글을 막 붙였더라고요. 엄마들이. 예. 나도. 이게 참 그래서, 야, 이 명절이 우리는 참 해피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노동이 되고, 있잖아요. 아프고, 이런 후유증이 심해지면, 이게 참 우리가 뭔가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명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부가 명절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러네. 네, 세우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명절에 저도 이렇게 길어지게 되니까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스톱도 하루 이틀이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절을 좀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 것으로 좀 안내도 좀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불쌍해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데 익숙하다가 잠시 쉬니까 노는 법을. 노는 법을 잃어버리는 놀지를 거죠.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4차 산업혁명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우리의 그 여가 시간은 자꾸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참 생산적으로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 된다고 하니까 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대. 우리 김해 그 당시
김해 의회도 반대하고 다 네,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가 가덕도로 예, 그때 그래서 부산과 아니죠? 김해는 가덕도 안. 지금 인천 영종도가 원래 섬이죠. 네네, 지금도 섬. 맞습니다. 영종도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종도 공항입니다. 음. 영종도라는 섬을 전체로 다 깎아서 공항으로 만들고 그 공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문공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선, 화물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다 돌고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형태로 우리는 부산 쪽은 가덕도에서 모든 국제공항으로 네, 네. 관문공항을 만들고 김해공항은 막 국제선 몇 개만 좀 띄우고 또 공군 비행장이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정도로 하자. 요게 이쪽 그 부산과 김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지역 대결이 된 겁니다. 예, 지역 대결이 됐는데 대구 사람들이 또 대구도 뭐 표 있다, 네, 네. 부산도 표 있다 서로 막 싸우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결론을 못 지우고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관문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자고 시작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고 그것을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이명박 정부 때문에 예, 한 7년 정도 흘러서 결정을 네. 못 하고 그냥 뭐 이리저리 연구만 하고 깜론을박하다가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받아서 참 뭐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좀 사용을 많이 했죠. 표를 얻으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서는 이쪽 해주겠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 가서는 이쪽에 해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선거 때마다 대구에 가서는 밀양에 할 듯이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에 할 듯이 표 좀 주세요. 이쪽 저쪽 표 다 받고 뒤에 가서는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기록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김해공항을 제외했더라고요. 예. 그 평가를 할 때 김해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김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위치상도 그렇고 국제공항의 관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2009년에 35개 지역을 평가할 때는 김해공항을 뺐더라고요. 빼서 이제 결정 단계에 밀양하고 가덕도가 났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걸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을 때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35개 지역을 다시 하는데 거기다 김해 지역을 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네. 굉장히 정치적인.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밀양 공항이라는 게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네네 그러네요. 공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있은 게 TK 정권 아닙니까? 대구 경북을 우선시하는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밀양을 무시 못하는 밀양을 거죠. 무시 못해서 계속 그 밀양안을 갖고 있고 그 정말로 이 가덕도 쪽을 하려 그러니까 대구 쪽에서 너무 반발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결국은 김해 공항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고 결정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 결정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결정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김해 공항이라는 것은 그렇죠. 원래 그냥 원래 김해 있던 공항이 거니까. 안 되어서 다른 네. 공항을 예, 하자는 거 모색을 아니죠. 한 건데 김해 공항을 하자는 것은 결정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역겨운 게요. 그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명의 그 뭐 도지사 시장들을 네네, 모아놓고 네. 야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더라도 할 거야. 근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됩니까? 그랬었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무조건 따르기. 그러면 그래놓고.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시는 그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개 시도지사가 합의했다라고 예. 하는 것도 사실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안을 내놔놓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은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예, 5명 불러서 너희 놈들 전부 무조건 따르는 거야.